안녕하세요. 1년차 내과 레지던트 정디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어봤는데 제 수염도 기르고 좀 그래가지고 좀 생긴 게 좀 건달 같은, 쌍팔년도 건달 같은 느낌이 나긴 나는데 어디 가서 제가 의사라고 그러면 아마 안 믿을 만한 비주얼이죠. 뭐 어쨌든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제 구독자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답장을 하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레지던트 수련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학병원 레지던트, 즉 의대에 대학병원이 같이 있어서 의대 학생들과 교육도 하고 레지던트 수련도 하고 여기서 수련 받고 대학병원 교수이자 대학병원 진료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컬 종합병원 레지던트, 대학과 상관없이 그냥 로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수련받은 레지던트. 단점은 암이나 심한 질병이나 큰 수술은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심한 케이스들을 환자들은 진료해볼 경험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고, 저의 질문은,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건데, 미국도 이렇게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 대학에 딸려있는 대학병원과 로컬 종합병원으로 나누어지는지요? 미국도 한국처럼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나중에 그 대학에서 교수와 진료 의사를 겸직해서 하는지요? 한국은 대학병원 수련 의사를 당연히 더 실력 있다고 말하는데 미국도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한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장을 해드리는 영상이에요. 한국과 비슷하게 미국도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대학병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자라왔던 메릴랜드에는 이제 University of Maryland가 있고 그 대학 이름을 따서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enter가 있어요. 그리고 또 Johns Hopkins University가 있고 이제 Johns Hopkins 병원이 있죠. 그런 대학병원들은 장점이 일단 대학병원이라 그러면 사이즈가 크거든요. 보통 이제 종합병원보다는 그 종합병원보다는 사이즈도 크고 세분화된 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병원 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조그만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종합병원 같은 거에서는 그것도 차이가 있는데 엄청 조그만 데서는 진짜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고 그럴 만한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조그만 병원에는 그런 환자를 돌볼 수가 없어요. 보통 때 보는 환자보다 케이스가 좀 더 위독하고 아니면 좀 더 세분화가 된 전문가 분들이 봐야 할 케이스라면 한국에서도 이제 지방 병원 같은 데서 다루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들에게 보내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들은 그리고 대학병원을 그 의대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일단 실습 같은 거 하러 갈 때 의대생이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죠. 실습을 할 수 있죠. 그 병원 안에 그 여러 개의 분야의 이제 과들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내과, 외과는 이 병원에서 하고 또 이제 심리학은 또 딴 데 가서 하고 또 이제 산부인과는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는 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병원에 자체에 다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과들은 그 병원 자체 안에 다 있으니까 3, 4학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그 의대를 나왔다면 거기서도 나에게 한 분이라도 더 눈을 줘요. 그거는 어디 가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학 병원이 좀 더 이제 종합병원보다는 이제 좀 더 레벨이 높다고 쳐주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을 나오면 이 병원 레지던트 과를 나오면 나는 이 대학 병원에서 이제 졸업을 했다. 레지던트 과를 수련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게 좀 더 플러스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도 모르는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졸업한 것보다는 이제 이름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University Hospital에 가서 레지던트 수련을 하고 이제 전문의가 되는 게 좀 더 수월하긴 해요. 그 다른 때 일자리를 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종합병원이 더 안 좋은 거라고는 말을 못해요. 일단 대학병원도 이 단계가 있어요. 그 레벨이 있거든요. 하버드, 뭐 존스 홉킨스 이런 데는
이제 하이 티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하이 티어, 그 다음에 중간 티어,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티어가 있는데 이 종합병원도 티어가 있는데 이 종합병원 하이 티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병원 하이 티어는 못 갈 테지만 이 종합병원 하이 티어가 그래도 중간쯤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중간에서 이제 하위 티어 그 사이나 이제 중간쯤까지는 가지 않을까, 최소.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곳은 진짜 산속에 이렇게 응급실 있고 이제 입원실이 뭐 한 10개, 15개 이렇게, 아니면 더 적게 5개 이렇게 있는 곳들도 있어요. 종합병원이. 뭐 그런 곳은 그 종합병원이라고는 잘 못하겠는데, 근데 그런 곳에서는 일단 레지던트를 뽑지도 않아요. 그렇게 너무 적은 곳은 레지던트를 뽑으면 그 레지던트에게 교육을 줄 만한 사이즈가 있는 병원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서는 아예 레지던트를 뽑지도 않아요. 뽑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좀 더 사이즈가 큰 곳에 가면 대학병원에 있을 만한 대부분의 과들은 있어요. 뭐 내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이제 성형외과, 신경과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없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레지던트 과가 없다 그래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 전문가 분들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라고 이 커뮤니티 하스피tal하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본 것도 대학병원도 있었고 종합병원도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후진 것도 많이 봤고 종합병원인데 되게 좋은 것도,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첫 번째로 가고 싶어 했던 병원도 종합병원이었어요. 되게 사이즈가 큰 종합병원이었는데, 종합병원이라고 이제 대학병원보다 더 떨어진다 라고는 특정을 해서 답장을 못 드려요.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 나왔다고 꼭 그 대학병원의 교수나 그 의사나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개런티 같은 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고 내가 그 대학에서 그 의대에서 남아서 이제 교수직을 하거나 뭐 의사직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더 높죠. 다른 데서 오신 의사분들보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미국에는 땅이 무진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조건에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대학병원 의사분들보다는 이 종합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좀 더가 아니고 꽤 높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같이 일하는 내과 3학년 레지던트 분도 이제 졸업을 하시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내과 전문의로 생활을 하실 건데, 그분도 요번에 이제 지금은 다 마무리됐지만 인터뷰를 요번 여름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인터뷰를 많이 받고 또 이제 종합병원에서도 인터뷰를 받는데, 그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면 연봉이 상당히 더 높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솔직히 맞는 말이고, 이 대학병원이라 그러면 특히 그 도시 중간에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살아왔던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홉킨스도 이제 다운타운, 버티머 다운타운 중심에 딱 있어요. 두 개가 길 건너로 있는데, 그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식점이나 뭐 여유 즐길 만한 곳이 많으니까 도시에는. 그래서 도시 중심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연봉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어떤 거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대학병원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종합병원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있는 병원에 내과 의사분도 전문의분도 예일대 그 레지던트 과를 졸업하셔서 제가 있는 병원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다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그거는 다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을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 그것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물론 대학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름이 좀 알려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계셔요. 뭐 그런 분들은 실력이 좋아서 거기에 계시는 거죠. 그 대학병원에서도 그분들을 원하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종합병원의 의사분들 실력이 떨어질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어디 가서 좀 더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렇다면 그 주위에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제 실력이 떨어져서 그데 가서 일을 하실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이 동등하거나 더 좋더라도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종합병원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또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낼 기회도 많고 그럴 케이스도 많고 특이한 케이스도 많이 보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력이 화려해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 이름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병원이 좀 더 아카데믹한, 좀 더 연구도 하고 싶고 좀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고 좀 더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는 디오 학교를 나왔잖아요. 디오 학교들도 이제 대학병원이랑 이제 연결이 돼서 대학병원이랑 계약을 맺거나 어떻게 해서 이 디오 학교에서 이 대학병원으로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디오 학교를 가시고 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거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디오 학교들은 좀 더 새롭게 생긴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모자란 의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때 실습을 할 때 그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것도 많은데, 저도 그거에 포함이 됐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산부인과는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이제 외과는 다른 곳에 가서 했어요. 저희가 있는 병원도 외과가 있었는데 모든 학생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없는 사이즈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외과를 이제 실습을 하고 했는데, 로테이션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 의대는 어느 병원에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는지, 어느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알아본다면 나중에 3, 4학년이 돼서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왜 나는 이렇게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지 못하고 종합병원에서만 로테이션을 할까? 라는 거를 나중에 후회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종합병원에 가서도 충분한 지식을 쌓을 수 있거든요. 대학병원에 가든 종합병원에 가든 의학 지식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 종합병원에서도 뭐 심장마비 걸린 분들이 보고 담석이 걸려서 오신 분들도 보고, 근데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 보니까 그 대학병원 근처에 살다 보면 그 환자는 그 대학병원에 가시겠죠.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를 보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 발굽 소리가 나잖아요. 보통 때는 그거를 그냥 말 발굽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게 얼룩말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보통 때는 그냥 horse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때 zebra가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zebra는 좀 특이한 케이스들, 많이 우리가 접하지 못한 케이스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도 않은 병, 그런 것들을 zebra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기회는 좀 없어요. 그 종합병원에 간다면.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 그거를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 말굽 소리가 얼룩말일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대학에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학생들은 일단 의대가 어떤 병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병원에 학생들을 보내는지
라는 거를 알면 좋고, 두 번째, 의대에서 레지던트를 지원을 할 때, 레지던트가 되려고 지원을 할 때 되면 그 병원에 어떤 과들에 어떤 전문과 과들 레지던트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펠로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 펠로십이라는 건 이제 내과를 따지면 내과가 있고 좀 더 세분화된 과가 있거든요. 심장내과도 있고 신장내과도 있고 뭐 류마티즈 내과 이렇게 있는데 등등 여러 개 있는데, 그 세분화된 펠로십들이 그 병원에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그 병원이 마음에 든다면, 내가 3년 동안 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그 병원이 마음에 들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잘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펠로십이 그 병원에 있다면 내가 그 병원에 다시 지원을 해서 그 펠로십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건 좀 더 알아보고 지원을 하시라는 걸 제가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